저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어른 것이 엄마가 없다면 없는 줄 알으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어서 엄마 품에서 지금 한참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엄마 없이 그렇게 와서 있는 거 보면 너무 가엽고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빨리 나가보면 좋은데 왜 하나는 나가고 못했어? 근데 아빠는? 같이 해볼까? 아빠가 먼저 해볼까? 여보, 나 같은 놈 사랑해줘서 고맙고 결혼해줘서 고맙고 우리 이쁜 아들 낳아줘서 고마워. 여보, 고맙다. 나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 뭐야? 여기? 아무도 없어, 손님이. 별로 없어? 어, 여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누가 아는 사람이야? 여기 민우 학교 친구 엄마. 아, 이걸 한다고? 응. 좋겠다. 완전 좋지. 이거 봐라. 이 방은 원래 화장실이었어. 잠깐만. 아 토요일. 아 진짜네? 토일렛에서 와 바이올렛. 있어. 바꿔가지고 바이올. 내가 화장실도 예약했어. 깜짝 놀랐네. 다시 나갈까 봐. 물어봐야겠다. 제일 좋은 방을 지금 방을 둘러보시길래 지금 카메라 발견하면 어떡해요? 아 진짜로? 아 얼마 안 돼서 그래. 얼마 안 됐는데. 이 동네가 아예 전원주택 그래. 중인가 보네. 오빠가 좋아하는 동네야. 응. 나도 이런 거 오픈할까? 뭐? 뭐 누가 쓴 거야 이거? 엄마 데려와? 민영이가 써갖고 가서 아빠 잊어버리지 말고 꼭 엄마를 빨리 데려오래. 아니 엄마를 나보고 잡아오래. 그러니까 나보고 나갈 때 금방 올 거냐고 그랬었어. 그래. 근데 내가 저녁 아 오늘 일이 있어서 일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남자친구 생겼어? 아 됐어. 내가 뭐 남자친구야. 오빠밖에 없어. 아 진짜 화기애애하네요. 예. 부부가. 자 이제 곧 아내가 나 가수할 거다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할 건데요. 남편 강성진 씨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내가 전에도 반찬 가게도 그렇고 꿀잠에도 그렇고 어쨌건 잘 못했지만 아니 무슨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고? 아니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제안 같이 하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이렇게 애들만 키우다가 일하는 모습 보니까 좀 자극도 되고 우리 언니도 어쨌건 계속 아이 키우지만 연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제의를 받았는데 나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요점을 말해봐. 요점을. 요점? 말한다. 놀래지 마라. 말한다. 놀래지 마라. 노래하는 음악은 다 좋아. 그래서 난 가수를 할 거야. 노래하는 음악은 다 좋아. 그냥 가수를 할 거야. 가수를 하는 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가 가수하래? 정신 차려. 아직도 무슨 아니 가수를 하겠다는 거야? 찬양하라고 찬양. 찬양하라고 찬양. 내가 그냥 혼자 일방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막연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누구랑 그러니까 지금 그건 알았어 얘기할게. 많이 그러니까 돌렸다.
그래서 내가 들은데, 오빠 어. 사실 낯선 사람 싫어하고 또 우리 둘이 또 분위기 내려고 하는데 오늘 온다고 하는 거를 온대 진짜.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먼저 불편한데? 설명을 해야지 바로 만나자면 오빠 절대 안 올 사람이다. 불편하지. 그래가지고 밥 먹는 자리에 와서까지 얘기하려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서두르는 사람이고 분명히 진정성은 없는 것 같은데. 불편해도 그냥 잠깐 그 얘기만 그럼 듣고 나를 가라. 잘못 잡은 거지. 그렇게 그리고 근데 얘기를 들어봐. 일이라는 건 그렇게 진행하는 그러니까 게 얘기를 아니야. 들어봐. 내가 오시라고 할게. 내가. 그래서 설명을 들어봐. 아니 잠깐만. 밥은 우리가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그 저기 빵부터 달라고 할게. 빵부터. 이 뚱동 누르면 그리고 다시 입어요. 한숨을 막. 누가 온다니까 다시 옷을 입고 이제 딱 기다리는 중이에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하는 것 동시에 한중 합작으로 K-pop 열풍이니까 그래서 중국 아주머니 분들 4분이 픽스가 돼 있고 중국 분 4분, 네 한국 혼자 지금 들어가시고 이현영 한 사람. 네. 뭐 어떻게 처음 만나신 거예요? 성남에서 저희 그 강도사 미팅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 성남 지나다가 너무 괜찮아요. 길거리에서요? 네, 그게 좀 명함. 그래서 이런 건 옛날 방식으로 자기도 처음에는 거절하시더라고요. 네, 이거 싫다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아니고 한번 미팅만 해보시면 충분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솔직히 10회도 많이 하신 분들은 자기가 포기하는 게 많을 거예요. 중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합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요? 네, 같이.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자기도 말씀하시기로 뭐 지금 사실 제가 네. 강수혁 실장님에 대한 정보는 요 정보만 가지고 제가 강수혁 실장님을 나왔던 분이시구나,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네. 건설을 하는 이거에 대한 정보로는 지금 너무 저한테 미흡한 정보를 주신 그렇죠. 겁니다. 전 남편이고 아내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를 만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반대입니다. 반대고 넘어가세요. 다도봐. 굉장히 좋게 봐주시고 네. 게다가 요즘에 참 보기 드물게 길거리에서 오셨다니 참 네. 감사합니다만 네. 저는 이거보다 이런 뭐 이렇게 해서 발전하고 성공하고 해서 뭐 진짜로 회당 뭐 1억씩 받고 뭐 그런 연예인으로 성장하는 게 제가 아내한테 바라는 모습은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 일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건 사실이어서 아이들 육아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 지금 이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두 번 만남 동안에 얼마나 저희 아내한테 좋은 제안을 하셨길래 저희 아내도 고무돼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로서는 이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이렇게 결정을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니랑 상의했었거든. 근데 이런 문제를 왜 언니랑 상의를 해? 아니 그러니까 언니는 찬성했고 오히려 잘 알아? 다른 내가? 다른 때는 나는 되게 전혀 모르니까. 반대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언니가 이번 좀 기회가 아까운 것 같다라고 근데 얘기를 이제 하니까 중국 합숙을 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지. 다른 게 뭐가 문제겠어. 근데 그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문에. 기회를 한가요? 저희가 그런 건 물신 양면 다 지원을 해줄 거고요. 만약에 3개월 정도 되면 그러면 아이들도 데려가나요? 네, 그렇게 뭐 양면 원한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줄 정도죠. 근데 중국에서 계셔야 되는 게 문제가 되죠. 왜? 오늘 민우가 중국 가고 싶대? 내방 네, 이게 선뜻 허락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 강성진 씨의 마음을 흔들 만한 작전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계약금 10억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면서 중국말 연습을 하다 또 연관이 있나? 아니 근데 내가 어떤 딱 결론을 지금 그러니까 내린다기보다는 어떤 결론 남편으로서 아니, 그걸 듣고 싶으신 거예요? 결론은 아닌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회장님께서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바로 10억을 마음에 들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가 자산인 엄청난 그 보호가 7대 보호인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급하세요? 아니 그걸 떠나서 내가 내 인생에서 그만한 돈을 어떻게 벌어보겠냐라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누가 더 돈 벌어오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진짜 많이 하는 건데
회장님 바꿔주세요. 여보세요? 중국말 하시지. 아, 잠시 방금 통화하고 네. 네. 오빠. 내가 생각할 때는 너가 뭐에 씌었거나 아니면 어떤 굉장한 유혹에 지금 빠져서 뭔가 사리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상황이냐 지금 이게? 뭐 말이 안 될 건 없지. 그게 자기네들이 볼 때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왜 그래? 무슨 교육받고 왔어? 어디서? 아니 지금은 내가 이거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요즘 계속 바빴던 게 그러면 이것 때문에 바빴던 거야? 넌 집에 가면 나한테 많이 혼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작은 돈은 아니잖아. 돈 얘기는 그만해.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애들이랑 와가지고 좀 지낼 수도 있는 거잖아. 오빠 일할 때 왔다 갔다 하고 안 그래? 나 그거를 우리가 사기로 해야 된다면 내가 당연히 그거는 내가 아무리 꿈 기획안을 보시면서 뭘 검색하시는 거죠?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검색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회사는 없잖아요. 함께 지난 그렇죠? 시간이 많아. 그렇지만 커서는 엄마가 그냥 집에서 아이들만 케어한 엄마로 기억되는 것보다 나중에 잘 되면 엄마가 훨씬 자랑스럽겠지. 그런 생각까지 한 거야. 나 혼자 막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야 검색창에 나오지도 않고 홈페이지 쳐도 뜨지도 않는 이런 근데 언니는 유령 회사 같은 그리고 이게 뭐냐? 야 나도 어떤 연극 기획 같은 거 해가지고서 낼 때 기획안 낼 때 이렇게는 안 내. 어떻게든 좋게 말씀드려서 빨리 가시라고. 자, 007 가방을 든 중국 엔터테인먼트 이제 본부장이 등장하면은 네. 또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질 텐데 007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같이 미팅해야 돼서 어차피 온다고 해서 다시 불렀어요. 네. 이 강성진 씨, 한국말도 좀 하시고 중국어를 하니까 한국말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말 편하게 하셔도 되니까 다 알아들으시고. 问一下， 어디 계시죠? 他对韩国熟女偶像怎么想？ 아, 熟女偶像저기 미시더? 그 미시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어려운 걸음하신 것 같은데 제가 뭐 지금 이 잠깐의 이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판단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고. 白夫到中国发展，中国 네. 发展有没有什么想法？ 중 갔을 때 혹시 문제점 계시면 말씀해달라. 그에 대해서 뭐 대책 방안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빨리 양육이나 그런 거 다 책임지신다고 그때도 저한테도 했을 거예요. 계속 미팅했을 때 얘기해달라 말씀을 네, 드렸는데. 양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육이라는 걸 함부로 남의 아이들을 아이고. 양에 책임져 준다는 말씀은 그거는 굉장히 그 경솔한 말씀이신 아이고, 것 같고 네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네요. 그리고 저희 이영경 씨까지 저희 뭐 촬영까지 뭐 얘기를 다 해서 알고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이영경 씨한테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고요. 전화할까? 네. 전화할게 언니한테. 언니한테 지금 통화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요? 이영경 씨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건지 직접 확인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영경 씨하고는 얘기가 됐어요? 다행이네. 언니. 지금 미팅 중인데 오빠가 언니랑 통화하고 싶대. 그래서 오빠 바꿔줄게 잠깐만. 네, 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다른 대표 통해서 네. 물어봤어요. 중국 쪽 아는. 네네네. 예. 근데 회사도 괜찮고, 근데 제부만 잘 생각해주면 제부가 제일 힘들 것 같은데. 네. 처형도 평소에 처형답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아니,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는,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여기 얘기 나누는 중이어가지고요. 얘기 나누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네. 미쳤냐? 여기서 오디션을 보라고 할 줄 몰랐지. 근데
그 중국 원래 중국은 좀 그렇게 하잖아. 왜? 뭐죠? 가방도 메이드 인 차이나야. 중국 분이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적이지 않으니까. 야 진짜. 원래 딴 데 같은 당연히 나도 안 하지. 하나 다 보네요. 새로운 걸 발견하시네요. 중국 분에게 가방이 메이드 인 그냥 뭐 차이나네요. 맛있게 먹자. 그러면은 이거 나는 체할 것 같아. 밤. 그럼 다른 데 가서 먹을까? 이거 하고. 이제 쳐다보는 눈이 내가 아직 통화하고 계셔. 저거 또 왔나 싶을 거예요 아마. 怎么说呢？今天主要的目的，某总，对，会长马上看，现场看。我 audition， 会长보다。 중국에서는 직접 이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화면 찍어서 잠깐 보내고 싶어 한다고. 여기서 오디션 하는 네네네 여기서 잠깐. 중국에서 대부분 실제 자리에서 간편하게 이게 셀급 찍어서 이렇게 했다고. 근데 오디션에 임하는 거 자체도 저는 지금 반대인데. 그 정도로. 아니. 네.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 미팅이라도 잠깐 하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한 번이라도 찍어도 회장님 그거를 남편 앞에서 민망하게 꼭 원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노래만 하나 뭐 다른 거는 그러면 노래만 마음대로 하세요. 본인이 괜찮다면. 저희 아이돌 지금 화가 많이 나는 상태예요 지금. 자 집에 가서 보자 한번. 집에 가서 보자 이거죠. 하니까 그거는 송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만. 이거 뭐예요? 아 이렇게 해서 진짜 노래하는 모습을 방진 씨가 007. 네, 고아의 넘버. 아 넘버 댄스 있어. 댄스 오케이? 댄스는 댄스 오케이? 댄스 오케이. 잠깐 여기. 댄스 오케이? 댄스 오케이? No. 네, 댄스는 노래 이렇게 리듬감만 보면 되니까. 네네. 하나. 스탑. 어둠 속에 네 얼굴 보다가 나도 몰래 눈물이 흘렀어 소리 없이 날 자,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찍고 계세요. Finally 날 알고 감싸준 거니 처음 내 사랑 비춰주던 너 나의 이별까지 본 거야 You still my number one 날 찾지 말아줘 날 슬픈거려줘 저 구름 뒤에 너를 숨겨 빛을 받아줘 됐어요? 제가 목소리는 좀 영해요 이걸 회장님 근데 제가 좀 성량이 부족해요. 근데 그거는 트레이닝이 좀 네. 하면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죠. 일단 막내도 보면 계속 중간에서 댄스도 근데 많이 이 나이에 하시고 막내도 하시는 분 진짜 완전 다 40대 넘고 키가 다 크시는 분들. 혹시 소주냐?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 진짜 아니. 불쾌하네. 진짜 불쾌해. 근데 이럴 것 같으면은 알아서 다 하지 뭘 내 허락을 왜 받아? 자, 이제 회장님이 자 이제 들어가야죠. 전화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네. 자 전화해. 본부장님께 전화합니다. 그래도 오빠 앞에서 일하는 게 낫지 않아? 내가 이거 몰래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아니 지금 완전히 무슨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은데. 정말 여기는 뭘까요? 喂，老总。 왜 잠깐.镜头线条100结束了。请张成成请电脑。行，知道了。老总可以了，说吧。对，可以。吓了一跳吧？就是谢表。 이게 누구예요? 我们会 아이디어 해주시는 회장님. 张先生。我们会长看卡梅拉非常满意，非常满意。 보시면 바로 过来。 오신다고요? 여기. 会长，我看时间差不多了，可以结束了。对。那么我现在进去。下一下张先生。行，知道了。对。 성격이 되게 여기 중국에 계시는 게 아니고 여기 네.
시간이 이 시간 다 모르겠어요. 표정 관리가 안 돼. 이게 17년 결혼 기념일인데 이벤트가 한 게 없다 해서 오늘 이 자리부터 이렇게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험 카메라를 한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게 무슨 술 마신 것처럼 지금 헛소리를 막 해대가지고. 오늘 진짜 이거 진짜 몰래카메라인 게 정말 다행이다. 부상 크게 할 뻔했는데. 가진 게 그리 많지 않아 어쩌면 많이 부족할지 몰라 가끔 나와 다투기도 눈물 나네 주위를 둘러보면 내겐 나보다 좋은 사람 많겠지만 날 사랑하는 마음 나 그것만큼은 자신 있는 걸 내리는 비를 막아줄 수는 없지만 비가 오면 항상 함께 맞아줄게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할게 물론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지만 작은 행복에 미소 짓게 해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편이 돼줄게 언제까지나 참, 네. 눈물 났어? 이렇게 감동을 받을 줄이야. 올 초에 집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제가 애기가한테 그때 처음에 애기한테 말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때 말을 못했어요. 엄마가 죽었다는 거. 올 초 아내를 떠나보냈지만 아직 아들에게 엄마의 죽음을 알리지 못했다는데요. 8년 전 38이라는 늦은 나이에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 배수현 씨. 아들 여명이를 낳은 후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는데요. 지난해 아내 지혜 씨가 유방암 4기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여명마가 이제 그 종양이 터져서 이제 냄새가 심하게 났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도 멀쩡한 사람도 이제 옆에 있으면 코로 막을 정도의 그런 심한 냄새가 났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근데 여명이는 지 엄마를 그 냄새를 맡으면서도 꼭 껴안으면서 세상에서 엄마 냄새가 제일 좋아 하면서 항상 지 엄마 옆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꼭 끌어안고 잤어요. 여명 엄마가 그걸 보고 많이 힘을 내고 울고 그랬죠. 아내 지혜 씨의 힘든 투병 생활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건 아들 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엄마 죽었어. 하늘나라에 있어. 그 말이 이 혓바닥이 굳는 것 같으면서도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두려웠어요. 이걸 만약에 내뱉는 순간에 여명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나 자신이 무서운 거예요. 아내가 떠난 지 5개월. 아빠 수연 씨와 여명이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엄마가 늘 해오던 여명이의 유치원 등원 준비를 이제는 아빠가 대신하는데요. 오늘 좀 너무 화내졌어요. 아빠의 서툰 솜씨에도 마냥 즐겁기만 한 여명이. 거기다 놔둡시다. 이따 챙겨. 한복 가방 이걸로 하면 되겠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매일 아침 부지런을 떨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어설프고 서툰 아빠 수연 씨. 그런 수연 씨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어머니 이의자 씨의 몫이 됐다는데요. 차고 다닐 거야? 이쪽에서 조금 많이 듣고 인사할 때는 그 소리 크게 질러. 여기 이렇게 소리가 작어. 응. 근데 갑자기 목소리. 한번 해봐. 왜?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해봐. 싫어. 왜? 싫어. 왜? 수연 씨가 출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여명이가 아빠에게 안겨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아 왜? 안 돼. 왜? 응. 어떻게? 여명이를 떼어놓고 출근하려니 마음 한켠이 무거운 아빠 수연 씨. 왔다. 그런 아빠를 대신해 5개월째 할머니가 여명의 등원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여명이도 선생님 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남들처럼 엄마의 배움을 받지 못한 채 유치원에 가는 여명이를 볼 때면 안쓰럽기만 한 할머니. 저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어른 것이 엄마가 없다면 없는 줄 알았나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어서 엄마 품에서 지금 한참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엄마 없이 그렇게 와서 있는 거 보면 너무 가엽고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다음 날 아빠 수연 씨와 여명이가 외출에 나섭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명이가 엄마 얘기를 꺼내는데요. 대신 엄마 대머리잖아. 엄마가 대머리라고? 어. 이거 금방 엄마는 또 길어. 여자니까. 여명이 엄마 머리 길었을 때 기억 안 나? 근데 엄마 아플 때 말 못했잖아. 그때가 계속 기억나. 그때가 계속 기억나? 아내 생각에 이내 마음이 착잡해진 수연 씨. 수연 씨는 항암 치료를 받던 아내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여명이가 안쓰럽기만 한데요. 이들 부자가 찾은 곳은 집에서 30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사찰. 아빠하고 놀고 싶어서. 아빠하고? 잠깐 여기 있어. 들어오면 안 돼, 너. 아들 여명이만 남겨두고 아빠 수연 씨가 혼자 들어간 곳은 바로 아내 지혜 씨의 유해가 안치된 납골 땅인데요. 처음엔 이곳에 찾아오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 여명이에겐 엄마의 죽음을 알리는 것도
이곳을 보여줄 용기도 나지 않았다는 수연 씨. 그런 그가 이곳에 올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지켜줘. 여명이 좀 지켜줘. 항상 보살펴주고. 여명이한테는 자기가 항상 옆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 이곳을 찾을 때마다 느닷없이 엄마 얘기를 꺼내거나 눈물을 짓기도 한다는 여명이. 솔직히 좀 자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엄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런데 눈치는 어느 정도 채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 아파서 치료받으러 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 보면 얘기하는 거 보면 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여명이가 엄마의 죽음을 눈치채고 있진 않은지 걱정스러운 아빠 수연 씨입니다. 뭐 집사람한테도 미안해요.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싶기도 한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좀 많이 미안하죠. 그게. 아빠랑 여명이랑 여행 가는 거 꾸미기로 했잖아. 그렇지? 무덤이야? 응. 여기에다가 아빠 가두면 되겠다. 아, 날 가두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여명이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이 짜증. 왜 짜증이 났어? 돼지고가 잘. 평소에도 이렇게 짜증 난 적 있어? 네. 어떨 때 짜증 나? 기분 안 좋은데. 어쩔 때 기분이 안 좋아? 평상시에 여명이가 좀 짜증을 갑자기 내곤 하는 성격이 있는 아이였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예. 그 이제 아이들이 이를테면 부모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신 이런 일을 겪은 다음에 아이들이 흔히 보이는 심리 반응 중에 하나가 분노가 있어요. 꼭 슬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한 분노가 생기거든요. 여명이가 이전에 그렇지 않는 아이였는데 지금 사실 사소한 일에 이렇게 짜증이 나는 반응을 보인다는 건 하여튼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변화가 뭔가 생겼다. 그 변화 반응이 이제 부모와 같은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생기는 상실 반응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시골에 있었던 거. 보다 정확한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 검사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물고기 그리기. 그런데 여명이가 그린 그림에는 3마리가 아닌 5마리의 물고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가족 그림에 좀비를 함께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 사람한테 달라들어서 물면은 그거 좀비가 돼요. 그럼 좀비는 사람이 아니야?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좀비는 우리 엄마 죽었는데 다시 안 죽었어요. 갑작스런 아들의 말에 당황한 아빠 수연 씨. 혹시 엄마의 죽음을 인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엄마 죽었는데라고 하고 아니야라고 부정을 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지금 여명이가 마음속에서 겪고 있는 갈등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예죠. 이렇게 봐서는 여명이가 어느 정도는 이 상황을 눈치는 채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엄마 옆엔 항상 이때까지 그 아픈 그런 어떤 병마가 있었기도 했고 이 병마가 아직 엄마를 얘 마음속에선 데리고 가지는 않은 상태이고 싶은 거예요. 어쨌건 지금 여명이는 머릿속으로 이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알려줘야 되는 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여명이는 자신이 인지한 엄마의 죽음과 아빠의 거짓말 사이에서 혼돈을 느끼는 인지 부조화 상태. 더 늦기 전에 여명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라는데요.
그렇다면 어린 여명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제작진은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그 방법을 모색해보기로 했습니다.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아이는 우리 엄마 혹은 우리 아빠가 왜 나한테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품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혹은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미워서 나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같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아버님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라도 이제 아이에게 말씀하시는 게 좋죠. 우선은 약간 그 판타지? 아이가 이제 그런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게 좀 많을 나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의 속마음도 좀 들어보고 준비를 조금씩 시켜가면서 왜 아빠가 여명이 너에게 이걸 설명하지 못했는지, 너를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너가 상처받을까 봐 아빠는 두려웠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미안하다는 감정과 함께 좀 꾸준히 이 아이가 이 과정을, 이 애도의 과정을 잘 버텨나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잘 소화해나갈 수 있도록 그 기간을 기다려 주셔야 되고, 아버님은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언제든지 진솔하게 아이랑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7살 여명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알리기 위한 미사고 프로젝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여명이의 동심도 지켜주면서 상처받지 않도록 엄마의 죽음을 알려줘야 할 텐데요. 7살 여명이를 위한 미사고 프로젝트 준비 완료. 아버님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이제 여명이가 네. 저희 프로젝트 장소에 거의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장소에 도착한 아빠 수연 씨와 여명이. 안녕하세요. 안녕. 여명이 여기 앉아봐. 응. 어이구 우리 아기. 어이구. 자. 근데 이거 뭐야? 어? 이거. 거북이다. 진짜? 거북이. 역시나 7살 아이답게 거북이에게 관심을 보이는데요. 진짜 거북이 맞나? 진짜 살아있는 거북이 같은데? 야, 아까 전에 거북이 이렇게 했어. 거북이가? 진짜? 자, 거북이한테 관심을 가져요. 자, 전화가 이제 가야죠. 백수혜원? 전화 왔다. 아빠 전화 좀 받았고 올게. 응? 움직이지 말고 있어야 돼. 약속대로 제작진의 전화를 받고 자리를 비우는 수연 씨. 그런데 이때 여명이가 아빠를 따라 나서려고 합니다. 아빠. 아가. 괜찮아. 아빠 저 전화 좀 받고 올게. 거기 있어. 저기 있어. 자, 일단 아이를 테이블로 유인을 하고요. 네. 저기 책도 많아. 책 볼래? 다행히 음료수로 여명이를 유인해 다시 자리에 앉히는 데 성공.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황이 시작됩니다. 오. 인간 아이가 들어왔네. 그 녀석 참 잘생겼는데 키도 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에 당황한 듯하지만 이내 웃으며 반응하는 여명인데요. 안녕. 내 목소리 들려? 누구야? 우린 거북이야. 거북이? 여명이? 여명이 맞니? 내 이름을 왜 알고 있지? 이리 와봐. 여명아, 우리한테 와봐. 말하는 거북이가 신기한지 가까이 다가와 연신 안을 들여다보는 여명이. 안녕. 거북이는 왜 말을 해? 여명이 같이 착한 애들하고만 얘기하는 거야. 신기하네. 근데 너는 왜 입을 안 벌렸는데 왜 말을 해? 우리는 지금 마음을 열고 얘기하는 거야. 너랑 나랑 마음이 통하고 있는 거지.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는 말하는 거북이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여명이. 이쯤에서 다음 작전에 들어갑니다. 할머니,
거북이와의 대화를 통해 엄마에 대한 여명이의 속마음을 알아볼 텐데요. 그러면은 엄마는 같이 간 게 아니었네? 엄마? 엄마는 중국 가 있는데. 오, 중국에? 응. 오래됐어, 엄마 가신 지? 몰라? 엄마 보고 싶겠네. 응. 근데 여명아, 엄마는 중국에 도대체 왜 가신 거야? 아파서. 아파서? 응. 얼마나 많이 아프셨길래? 많이 아파. 얼마큼 아픈데? 막 머리가 빠졌고 대머리가 됐어. 여명이가 그걸 봤어? 응, 말도 못하고 이랬어. 아이고, 그때 여명이는 마음이 어땠어? 아팠어. 마음이 많이 아팠나 보구나.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멀리 오랫동안 가 계시면 엄마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안 들어? 빨리 보고 싶어. 만약에 엄마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신다면 여명이 어떨 것 같아? 울고 해. 여명아, 너는 혹시 죽는다는 게 뭔지 알아? 죽는다는 것, 그게 뭔지 아니? 죽는 거? 응, 알아. 어떤 건데? 차에 치면 죽고 뭐 그러면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 것도 잘 알고 있구나. 지금 얘기를 나눈 걸로 봐선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죽는다는 거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가셔서 천천히 여명이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여명이가 그런 걸 좀 듣고 아빠한테도 물어보기도 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아버님이 조금만 용기를 더 내셔서 여명이와 이야기를 좀 눈 마주치면서 하시면 여명이가 조금 덜 상처받고 또 아빠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명이 약간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돌아올 수 없다는 거. 엄마가 많이 아팠어. 많이 아픈 거 알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여명이도 진실을 고백하는 아빠도 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희도 떨리기만 한데요. 그 많이 아픈 걸 아프다가 하늘나라로 갔어. 왜? 너무 많이 아파갖고. 왜? 응? 왜 하늘나라로 돌아갔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다 죽어. 아가. 한 번쯤 다 죽거든? 그날이 와. 근데 엄마는 그날이 좀 빨리 온 거야. 그래서 엄마가 하늘나라 가서 세상에서는 없어. 7살 아들에게 엄마의 죽음을 고백한 아빠 수연 씨. 수연 씨는 어린 아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마음이 무거운데요. 아빠가 있잖아. 응? 아빠는 오래오래 살 거고, 응? 우리 여명이 옆에 항상 옆에 있을 거야.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 여명이 지켜보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가, 우리 아기.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응? 울면 안 돼. 응? 아빠가 우리 여명이 엄마 목까지 사랑해줄게. 응? 응? 사랑해. 우리 아기. 이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은 아빠.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여명이도 애써 눈물을 참아내는데요. 그런 여명이를 위한 아빠의 선물이 공개됐습니다. 엄마다. 여명이가 처음 났을 때, 태어났을 때 여명이지. 응? 근데 왜 저기에 왜 내가 넣어? 엄마하고 여명이니까. 엄마 사진을 보자 환하게 미소 짓는 여명이. 여명아 옷 사봐. 야, 그 잠깐 뭐 하는 거야? 여명아 나를 이렇게 봐. 오랜만에 듣는 엄마의 목소리는 아프기 전처럼 밝기만 합니다. 마치 이 순간 여명이와 아빠는 엄마와 함께인 듯한 꿈을 꾸는데요. 재밌어요. 엄마와의 추억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가는 여명이. 앉아. 여명아 어디로 왔어 지금? 방콕 왔어. 어우 멋지네. 영상 속에는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아들에게 엄마의 목소리라도 들려줄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는 수연 씨. 엄마 이쁘지? 최고 이쁘지? 아빠는 어마어마하고 이쁜 여자 못 봤다? 이제는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와 작별 인사를 나눠야 할 시간인데요. 여명이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한번 해봐.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 엄마 이쁘다야. 빨리 나가주면 좋은데 왜 하늘나라로 못 갔어? 아빠는? 같이 해볼까? 아빠가 먼저 해볼까? 여보, 나 같은 놈 사랑해줘서 고맙고 결혼해줘서 고맙고 우리 이쁜 아들 낳아줘서 고마워. 여보, 고맙다. 나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 고마워. 자, 여명이 해봐. 엄마한테 해봐. 엄마, 나 낳아주게 해서 고맙고 나 키워주게 해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됐어.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잘 여명이 보고 웃고 있을 거야. 엄마도 고맙다고 그럴걸? 아이고 우리 아기. 아이고.